안녕하세요. OKTV 박현진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보상 플랜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그럼 9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제한이 있는가? 두 번째, 후원 수당 비율을 차등 지급하는가? 세 번째, 매출이 없으면 강제 탈퇴되는가? 남은 실적을 2월에 주는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비율을 적용시키는가? 여섯 번째, 수당을 제한하는가? 그리고 직추천 소개자 수에 제한을 하는가? 그리고 직급 수당을 평생 한 번만으로 제한하는가? 그리고 아홉 번째, 상속 횟수를 제한하는가? 이렇게 9가지 기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 제한이 있는가? 어떤 회사들은 3단계까지에 대한 커미션을 주고 어떤 회사는 4단계, 어떤 회사는 7단계 이렇게 회사마다 단계로 구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분을 안 지었을 때 모든 수당이 위로 집중되면은 결론적으로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배를 해야 되는 기준을 단계로 구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플랜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7단계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7단계까지 포인트가 올라오는데 8단계에 굉장히 큰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나도 나하고의 매출 관계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단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매출이 적거나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관뒀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괴롭히는 상황도 나오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탈퇴를 해버리면 8단계에 있던 사람이 내 포인트 7단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롤업이 발생해요. 이런 폐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단계로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단점,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큰 단점이 발생해요. 하지만 단계 구분 없이 무한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포인트가 나한테 다 올라온다면 그런 폐해는 있을 수가 없겠죠. 저 100단계 밑에 단 5포인트, 1포인트를 소비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인프라가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거, 윈윈 구조로 가려면 이런 무한대 깊이를 인정하는 플랜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후원수당 비율을 차등 지급하는가? 대부분 방문 판매 회사, 예전의 스타일 방문 판매 회사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면 매월 큰 마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매출을 발생했을 때 높은 퍼센테이지를 매출에 대한 이익분을 주는 그런 비율의 차등 지급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이번 달은 매출이 조금밖에 발생을 못했어. 그러면은 3%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일정한 비율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이 팔았느냐 적게 팔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죠.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고 여기에서 많이 마감을 치려고 하는 사재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사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했건 10년 된 사람이건 좌우의 실적 중에 작은 쪽의 20%를 누구나 공정하게 지급을 해요. 마감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달하면서 쫓기는 기분이 아닌 자연스러운 그리고 공정한 분배 구조를 가졌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매출이 없으면 강제 탈퇴 당하는가? 어떤 회사들은 가입을 하고 나서 일정 금액 매출을 일으키다가 매출이 몇 개월 이상 매출이 없으면 컴퓨터상의 온라인 가게가 사라져버려요. 자동 강제 탈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유사나는 지속적인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의 온라인 가게, BC라고 하죠. 온라인 가게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나중에 6개월, 1년, 2년 뒤에 와서 다시 제품을 섭취를 하고 매출을 일으키면은 그 가게에 대해서 권리가 인정되면서 캐시백이 또 진행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남은 실적을 2월에 주는가? 이 2월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메이저급 회사들은 이게 2월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회사들 거의 다 안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바이너리가 아닐지라도 뭐 2000, 3000포인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남은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캐시백이 됐다고 치면 이 남은 포인트는 모두 다 날아가 버려요.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사재기해서 요거까지 캐시백을 하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회사는 강요 안 해요. 하지만 요 포인트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보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이제 팀 마감, 월 마감 그 부분보다도 이게 더 사재기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죠.
하지만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2,000, 3,000포인트 발생했을 때 2,000 작은 실적의 20% 누구나 공정하게 캐시백이 된 다음에 이 남은 1,000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다음 주로 이월돼요. 못 받으면 또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계속 이월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자란 부분을 사재기 하시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음 주에 이월되는데 뭐하러 사재기 하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소비하는 패턴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비율을 적용시키는가. 옛날 보상 플랜,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보상 플랜의 역사가 계속 변화오면서 업그레이드 되어 왔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 중에 하나가 세 가닥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유니레벨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한 줄은 1대 3대 5 매출의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 딱 맞췄을 때만 캐시백을 해줘요. 이건 무슨 조각 퍼즐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쪽에서 퍼센테이지로 주면 되는데 이런 비율을 맞추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매출을 못 받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걸 억지로 맞추려고 사재기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려운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쪽에 그냥 20%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오래 사업했거나 이제 사업을 시작했거나 누구나 공평하게 20% 이렇게 심플하다면 웬만한 모든 플랜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겠죠. 무조건 작은 실적의 20%. 여섯 번째, 수당을 제한하는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수익 상한선을 정해놓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회사들은 매월 1억까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월 5천만 원으로 잘라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굉장히 지금 거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유산화는 물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의 성장을 했지만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뭐 예를 들어 월 1억 주던 걸 5천으로 자르고 보너스 1억을 주던 거를 뭐 보너스 1,000만 원으로 잘라버리고 갑자기 이렇게 수당의 제한을 급격하게 주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의 수익이 발생 가능하고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 플랜의 변화가 삭감이나 이런 플랜 없이 계속 무제한의 수익이 가능한 보상 플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직추천 소개자 수당 제한하는가. 이거는 이제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펼쳐서 일정 매출을 발생하면 내가 직접 소개했다는 전제하에 그분의 일정 매출에 대한 이익분을 나한테 퍼센테이지로 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명수에 제한을 두는 회사도 있다는 거죠. 박씨, 최씨, 이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받는 커미션을 내가 이제 소개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네 번째까지 또 했어. 그런데 네 명부터는 안 됩니다. 뭐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명이 예를 들어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커미션을 내가 이제 300만 원을 받게 됐어. 그런데 이제 400만 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300만 원까지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런 금액의 제한을 두던가 명수의 제한을 두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소개했다면은 명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관없습니다. 직천 수 제한 없고 직천 수당에 대한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열심히 한다면 수당에 제한 없이 계속적인 수익 상승이 가능하죠. 이건 불로소득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열심히 뛴 거에 대한 보상을 정직하게 주겠다는 거죠. 여덟 번째, 직급 수당 평생 한 번 제한하는가.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골드가 되면 뭐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직급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밖에 안 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골드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사재기를 해서 골드가 된 다음에 1,000만 원을 받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직급 수당을 이제 못 받아요, 골드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회사에서 신생 회사가 태어났어. 그러면 내 파트너들 라인 짜가지고 다시 그쪽 회사로 또 점프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라인 짜가지고 직급 수당과 일정 수당을 받고 다시 또 다른 회사가 나타나면 또 점프합니다. 이런 걸 메뚜기족이라고 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의 대부분의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일어날까요? 직급 수당을 계속적으로 준다면은 다른 회사로 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골드가 됐든 다이아몬드가 됐든 그 직급에 가서 직급 수당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 회사하고 미련이 없는 거죠. 왜냐 거기에 대한 수당의 제한을 줘버리니까 더 이상 뭐 회사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의욕이나 이런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신생회사 가서 다시 판을 짜서 또 돈을 받고 또 튀고 굉장히 좀 한국 다단계의 암울한 현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직급 수당
해당 직급이 되면 이러한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줍니다. 물론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주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준다면 그건 불로소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면 계속적으로 직급에 대한 수당을 주게 되는 회사라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주는 회사라면 다른 회사를 쳐다볼 거예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직급 보너스까지 같이 준다면 이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확장하고 더 성장하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직급 수당을 한 번만 주기 때문에 사재기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급을 올라가려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폐해가 발생해요. 하지만 유산화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계속 주기 때문에 무리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쌓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받아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번째, 상속에 제한을 두는가. 이 부분은 사실 뭐 크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어떤 회사들은 뭐 2대에서 3대까지만 자녀에게 상속이 돼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무제한으로 상속을 해줘요. 유산화는 무제한으로 상속해주는 회사인 거죠. 물론 상속을 해주고 뭐 2대 3대까지만 해도 훌륭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정 인프라에 대해서 내가 매출을 받아가려면 회사마다 그 유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유지가 없다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직급 유지가 발생을 해요. 뭐냐, 내가 골드라면 골드 하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이 발생을 해야 된다, 매출이. 그런데 8천만 원밖에 매출이 발생을 안 했어. 그럼 난 골드 직급인데 1억 매출이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빵꾸가 나죠. 어떻게 돼요? 직급이 강등이 돼요. 직급이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유지가 안 돼요. 그렇다 보면 아무리 상속을 받았다 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성 못하면 수당을 못 받게 돼요. 예를 들어 굉장히 큰 메이저 회사에서 부모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셨는데 이 회사에 대한 권리를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두셨어요. 왜냐, 너무나 힘든 유지 조건 때문에 허덕이다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죠. 하지만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선택하셔서 소비하시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모든 수당을 다 캐시백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 상속되면서 자녀는 그냥 상속을 받고 뭐 그 가족들끼리 한 40만 원 정도의 영양제와 화장품을 소비 매출하면 자연적으로 모든 수당을 다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 상속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보상 플랜은 예전부터 굉장히 발전돼 왔어요. 1960년대 하버드 대학교에서 논문으로 정립화해서 만들어진 게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100포인트씩 소비하는 사람이 6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장 핵심이 윈이에요. 공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과연 몇 명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나를 기준으로 100포인트 6명이 발생했어. 누구에게만 포인트가 집중되나요? 나에게만 집중돼요. 물론 나는 좋죠. 하지만 함께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윈윈하는 건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랜을 조금 계산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라인수를 좀 줄여본 거죠. 3개로 줄였어요. 그렇게 되면 몇 명이 공유해요? 나와 포함해서 한 명이 같이 공유를 하게 되네요. 그럼 예전보다는 좀 낫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3개도 많네. 2개로 줄이자. 바이너리가 된 거죠. 그렇게 돼서 몇 명이 공유하게 돼요? 똑같은 매출인데 나를 포함한 3명이 같이 공유를 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점점점 보상 플랜이 개발, 업그레이드 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옛날 보상 플랜이 나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60년대 만들어진 자동차랑 지금 2020년에 만들어진 자동차랑 연비나 성능이나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최신에 만들어진 게 가장 멋지고 효율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면 바이너리 보상 플랜이면 다 좋으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 것처럼 여기 키리다가 이렇게 공유가 되고 바이너리면 다 좋은 건가? 양줄에 A, B 2명만 풀어버리면 단계 제한 없이 모든 수당을 다 준다고 하면서 나는 그냥 직급이 막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해당 직급마다 직급 유지 매출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골드였을 때 예를 들어 뭐 1억을 매출을 달성해야 된다. 근데 8천만 원밖에 매출이 안 올라왔어. 2천만 원이 모자란 거죠. 그러면 나는 골드에서 예를 들어 실버로 떨어져 버려요. 직급이 강등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당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이러기 때문에 두 줄만 풀리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직급에 대한 매출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재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 거예요. 똑같은 바이너리더라도 직급의
직급 유지가 없이 그냥 하부에서 올라오는 포인트에 대해서 자금적으로 무조건 20%만 캐시백 해주고 너가 골드일지라도 예를 들어 뭐 1억이 꼭 매출이 발생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하부에서 이만큼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는 그냥 골드다. 상징성인 거지 그 직급을 꼭 가야 돼야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못 갔다 치더라도 금액이 깎이거나 수당이 깎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대부분 신생 회사들은 모두 다 바이너리예요. 그 바이너리 안에서 이 직급 유지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물론 팀 유지나 이런 부분도 다 숨어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고 매월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보상 플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조건 없이 올라온 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직급 강등 없이 이런 플랜이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산화 보상 플랜에 대해서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명을 소개했다 치고 소개를 이어 내려가면서 작은 쪽의 20%를 누구나 공정하게 지급해요. 먼저 했건 10년 된 사람이건 누구나 공정하게. 어떤 사람은 많이 팔았다고 21%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팔았다고 3% 주고 이런 뭐죠? 방문 판매 형식의 보상 플랜을 계속 이어져온 그런 플랜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냥 누구나 작은 쪽에 20% 그리고 주 정산, 주 지급을 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모든 수당이 지급됩니다. 어떤 회사는 월급제도 있고 주급제도 있고 막 섞어놓은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유산화는 모든 수당이 주급제예요. 왜 이 모든 수당을 주급제로 다 하기 쉽지 않냐면 회사의 재정이 탄탄해야 이걸 매주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들은 그렇게 하기는 너무 무리가 되니까 월급제도 쓰고 주급제도 쓰고 그렇게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녀 실적 2월.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요새는 이거 모르면 바보예요. 이거 모르면서 하시는 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좌우 작은 실적의 20%를 받고 남은 쪽에 포인트가 날아가 버리는 회사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메이저급 회사 날아가요. 그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월이 되면 모자란 걸 막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고 네 번째 매칭 보너스. 직접 후원한 파트너 후원 수당의 15%를 평생 받는 보너스예요. 예를 들어 내가 4명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100만원씩 받아요. 그럼 저는 얼마 받아요? 15만원씩 합쳐서 6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평생 이분들이 100만원씩만 벌까요? 예를 들어 이 4명이 각각 1000만원씩 버는 사람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에 15%는 얼마예요? 150만원씩이에요. 4명이면 600만원. 매칭 보너스로 600만원을 받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늦게 시작한 파트너가 저보다 더 능력이 좋고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높은 직급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받는 수당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큰 중요한 보너스이고 핵심적인 보너스인 거죠. 그리고 제한이 없어요. 금액 추천 인수 제한이 없어요. 다른 회사들은 이게 제한을 두는 거죠.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제도. 예를 들어 한 가게에 대해서 어떤 일정 포인트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당을 받고 모두 다 받아버리면 이거는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수당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7단계다, 3단계다 이렇게 단계의 구분을 두면서 그거를 포인트의 몰림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분배를 시켜놨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유산화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제한을 두는 거죠. 일정 포인트가 되면 요까지만 꽉 채워서 수당을 드리겠습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 일정하게 꽉 채워지면은 새로운 가게를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합으로 내려가면서 파트너와 같이 윈윈하면서 더욱더 성장하면서 무한대 수익을 발생하죠. 어떤 회사들은 어떤 회사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유산화의 이 추가 비즈니스 제도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굴림, 불로소득 마인드가 너무나 심해요. 1번에서 내가 2명만 소개하면 나는 그냥 계속적으로 무한대 수당을 받아야 돼. 그런데 굳이 내가 왜 내려가야 돼? 이런 마인드가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유산화는 어때요? 위에서 먼저 시작한 거 인정한다. 4명 소개해서 충분한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거 인정해주겠다. 단 더 벌고자 하면 내려와서 더 일해라. 왜냐하면 더 많은 수당에 대한 포인트 부분은 그 ABCD 아니면 그 밑에 사람들의 노력이지 당신의 노력은 딱 그 금액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굴림 이런 마인드가 너무 팽배한 사람들은 유산화 보상 플랜을 싫어하죠.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가 처음이신 분들 치고도 이런 플랜을 봤을 때 합리적이다. 이거는 같이 윈윈하는 구조의 개념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분들은 유산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하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그거예요. 같이 윈윈하는 거지 위에서 2명 소개했다고
수당을 다 받아먹고 굴림하는 구조, 그거는 이제 과거 옛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플랜이에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가 되면 골드 직급 수당을 딱 한 번만 줘버리고 마는 회사들에 비해서 유산하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달성하면 전 세계 매출 3%의 n분의 1을 해가지고 리더십 보너스를 매주 지급해줘요. 루비, 다이아몬드 됐을 때 이 리더십 보너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지급해줘요. 그렇게 수당이 계속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판을 짜고 움직였다가 저 회사에서 돈 받아먹고 새로 생긴 회사가 있다가 또 옮겨가서 또 돈 받아먹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회사에서 꾸준하게 같이 성장하면서 이런 공정하고 효율성 높은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이 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산화에 대한 회사를 처음 들어보셨다면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유산화 보상 플랜을 비교하시고 유산화의 비전을 꼭 아시게 될 겁니다. 끝으로 마지막 유산화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뒷부분 상세한 영상을 다시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이만 유산화 보상 플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